지금부터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인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총괄 보고는 간략히 드리고 담당 국장님들께서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응 현황을 보면은 이제 국외는 29일 0시 기준입니다. 국외 35만 7천 명이 확진됐고 우리 국내는 9,583명, 서울시는 410명, 우리 구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확진자 현황은 지난 주말에 이제 급증하게 됐는데 12명 중에 7명이 만민중앙교회 관련 신도들입니다.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무반별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반은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6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일 평균 근무 인원이 11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휴관 현황은 저희가 304개소가 있는데 전면적인 주관은 254개소, 정상 운영 23개소, 부분 운영 27개소입니다. 정상 운영은 취약계층 생활재활시설, 학교에 설치된 포군센터와 기업지원센터, 부분 운영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지원 가능 인력을 파악한 결과 우리 관내에 60개 기관에 62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80여 명이 지원 가능 인력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필요시에 관련 부서별로 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회의 내역은 총 15회로 되어 있으나 관련 회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스크 현황은 현재 저희 구에 30만 7천 개 정도가 입고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출고돼 있고 한 2만 9천 매 정도가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층별 배부 내역을 보면은 어르신 및 장애인이 43%, 아동 및 여성이 16%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마스크가 배부됐습니다. 장비 보유 현황은 금년에 이제 구매량을 보면은 휴대용 분무기가 180개, 비접촉식 체온계가 50개 등 금년에 많은 양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감염병 의료자원관리반은 보건소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 자가격리자를 지원했습니다. 물품 지원으로는 자가격리자에게 164가구를 지원했고 또 휴폐업 등 실직가구 1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입원 자가격리자 14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홍보반은 상황 발생 시에 수시로 상황 전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월 10일에는 구청장님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협력반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는 현재 우리가 242명을 관리를 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60명, 또 격리 해제자가 182명입니다. 해외 입국 관리자가 오늘부터 이제 더욱 강화돼서 관련 시설도 지금 보건소 앞에 화장실, 진료소, 대기소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설치하고 있고 각종 시설들이 보완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좀 가령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그 관리 운영도
어떤 뭐 다른 부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비상 상황이니만큼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따가 아마 송유공 국장님도 보고 하실 텐데 안양청 관리는 치수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벚꽃이 만기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데 그 부분은 또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맡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책본부가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 미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 기관, 단체, 개인 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들이 있는데 뭐 어린이집 원아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금은 현재 3개 단체에서 한 900여만 원 정도 기부돼 있고 보건 물품, 보건 의료 장비도 지금 기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나는 거리, 현대시장 등 그 건물주들이 상가 임대료를 인하를 동참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신원이 밝히지 않은 지체장애 2급이 2급되신 분이 손편지와 함께 현금 20만 원과 마스크를 독산일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가족국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예산은 1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27,01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별 30에서 50만 원으로 1회 지원 원칙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과 선불 카드 중에 선택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복지 포털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접수, 3번째는 동주민센터 접수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47일간이며 동주민센터 접수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담 TF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전담 추진단은 단장은 부구청장님이며 통합조사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추진반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6억 5,800만 원으로 이는 1차 교부 예산입니다. 2, 3차 예산은 신청 및 집행 실적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신청자 조사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창출과는 3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 디지털과는 오부제 신청 안내와 중복 지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홈페이지와 SNS 등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PC 및 전화기는 3월 27일 각동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복합기는 오늘 중으로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 지원 인력 배치를 부탁을 드리고 동주민센터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통반장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코로나19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등으로 동주민센터 업무 폭주로 지원 인력 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로 지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접수 폭주 시에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하게 복지부서 인력 10명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6일부터 진행되는 동주민센터 접수 시에는 구청 직원 4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자 집중 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므로 접수창구 다양화를 위해서 등별로 3-4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9,87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은 그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불카드로 그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은 4월 6일 이후에 각 동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로 5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2,525명이 되겠으며 4개월간 지원 예정입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월 27만 원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활동비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에 추가로 20%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쿠폰 지원 대상이 지금 공익형 일자리 대상으로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좀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동 청년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으로 그 아동 양육 가구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급은 4월 말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 8,826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1인당 40만 원 정도의 그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 금천 행복쿠폰 발행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천 행복쿠폰을 발행해서 식사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 소상공인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은 보통 39세 미만의 먹거리를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 업체 한 20개소 정도를 지금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서 추천과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정도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4월 17일까지 그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행복 쿠폰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예. 총 사업비는 100%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소관 조치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가용 재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가용 재원은 총 6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6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 내용은 예비비가 방역소득 기간제 인건비와 마스크 구매로 2억 3,7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어르신 마스크 등 총 5억 3,1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총 3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및 방역 물품 구매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추경 현상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 방향은 코로나 관련 재난 대응 예산 반영과 정부, 서울시 관련 코로나 관련 보조 사업 매칭액 등 필수 경비 반영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경 요구 현황은 현재 12개 사업에 76억 5,7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사업 내용은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으로 2억 4,100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에 20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50억 원을 이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홍보 총력 대응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 홍보 매체, 홈페이지, SNS, 미디어 매체 등을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대수문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검청구 확진자 발생 현황 실시간 공개와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등으로 주민에게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민 홍보 내용 현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와 확진자 동선 및 인근 지자체 확진자 검청구 동선 파악 관련 소식 안내 및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 판매 약국 현황 등을 실시간 홍보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업무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 발생 등에 따라서 재택 근무 운영 시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시스템을 승인을 받아 재택 근무에 따른 원격 근무 시스템 5호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 지원 업무 관련 전산 및 통신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0개 주민센터와 1개 분소에 PC 복합기 54대, 전화기 11대를 지난 3월 27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 관련 지방세 감면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동향은 재산세는 제주 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임대로 인하 비율만큼 임대인의 건물번 재산세 일부를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재산세 등 다른 세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경기도 화성 등에서 지면세 균등분에 대해서 감면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우리 구 서울시에서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민세 감면 균등분 개인분이나 사업자분에 대해서 감면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 및 주민세 징수 현황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구세이나 저희 서울시는 시구의 공동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우리 구 재산세 징수액은 384억입니다. 이 중에 징수액 중 50%는 구자치분이고 50%는 시에 수합해서 25개 전체 분할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세입니다. 저희 구 2019년도 주민세 징수액은 193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균등분은 19억 9,500만 원입니다. 항우 개혁입니다. 재산세는 시구 공동세이므로 25개 자치구에 통일된 의견이 요구됨에 따라 향후 자치구별 사항 및 서울시 계획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세도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 및 개인 사업자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감면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동참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안전도시과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 역학조사, 자가격자 관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확진자가 좀 증가됨에 따라서 현장 조사팀도 조금 운영을 강화해서 인원도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적사항이라든가 카드 결제 기록, 최근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한 후에 장소별 일자별로 동선에 따라서 CCTV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외부로 나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CCTV를 활용해서 외부 동선까지 좀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진자 12명 중에 만민교회 4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좀 조사될 수 있도록
나머지 내용 표로 가름하고 그 면면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는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서 1일 2회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불편사항도 파악함과 동시에 GPS 기반으로 이탈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국자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런 자가격리자에 대한 좀 인원이 많이 늘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무단 입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화 내용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참고적으로 자가격리자가 콜센터 75명 중에서 14명이 우리고 구민이고 해외 입국자도 한 15명 정도 늘어나게 돼서 자가격리자가 30명 정도 오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부 교육뿐만 아니라 그 과별로 그 유관 관리 단체의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런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5월 18일까지는 총회 등 집단 행사는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 공사장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유관 단체의 안내를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병원 관련된 사항인데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중점 추진 사항 참고 중간 부분에 좀 보시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 종합병원 계획에 그러니까 기존 종합병원 계획에 감염병 대응 체계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 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든가 음압병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용에 조금 확대를 보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조속하게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감염병 대응 역할을 지역 보건소와 좀 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내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과에서 향후 그 운영 계획에 대한 그 감염병 대응체계 방향 여부를 좀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 보시면 당초에 3월 30일에 교통영향 평가가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심의가 좀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계획 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는 행정 절차 이행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통건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코로나19 확진 시 마을버스 비상 운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확진 및 확진자 탑승 사례입니다. 금천 01번 운수 종사자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3월 9일 20시 40분에 범일 운수 금천 01번 운수 종사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일 22시에 차고지 폐쇄 및 금천 01번 운행을 중단 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운수 종사자 57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막차 시간대인 11시 45분에 구청 버스를 일시 투입해서 대체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 막차에는 40여 명의 승객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일 운수 경영진과 협의한 후에 3월 10일 05시 20분에 첫 차부터 시내버스 10대, 즉 그 예비차 4대와 올빼미 버스 4대, 여유노선 버스 2대 등 범일운수 소속 시내버스 10대를 투입해서 노선을 단축해서 대체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축 운행으로 인해서 미경유 정류장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11시 30분에 접촉자 7명 전원이 음성 판정 확인 후에 운행 재개를 최종 결정하고 당일 14시 2분에 금천 01번 오후조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 01번, 금천 07번의 확진자 탑승 사례입니다. 우리구 7번 확진자가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내 마을버스를 탑승하였으며 3월 26일 14시에 티머니 교통카드로 금천 01번 범일운수와 금천 07번 경성운수 탑승을 확인하였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내역으로 차량 탑승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CCTV 확인하였는데 탑승 내역은 금천 01번에 1번, 금천 07번에 4회 등 총 5회의 탑승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운전자와 탑승 확진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6일 13시 30분에 확진자 탑승 차량 운수 종사자 4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자가격리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24일 동선 관련을 추가 조사한 후에 07번 운수 종사자 1명에 대해서는 추가 검체를 채취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7일 5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명 7번 코로나 확진자가 3월 24일부터 3월 27일 금요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5633번을 탑승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보건소로부터 버스 탑승 사실을 통보받고 당일 19시에 시내버스 5633번 범일운수와 마일버스 04번 대상운수 탑승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요일 10시에 티머니 교통카드 내역으로 차량 탑승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CCTV로 확인했는데 시내버스 5633번에는 2회, 그리고 마을버스 금천 04번에는 5회 탑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월 24일 범일운수 서울 71-4 1510 버스에는 블랙박스가 오류가 있어서 확인이 불가했지만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운수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3월 28일 19시에 확진자 탑승 차량 운수 종사자 운행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 조치하고 또 일요일 날 09시에 운수 종사자 6명, 범일운수 2명과 대상운수 4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확인한 결과 당일 14시 15분에 6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에 차량 및 차고지 부대시설에서 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어제 확진된 독산동 4자매 중에서 2명은 가산동 소재 콜센터 직원이고 남매 4명 모두 시내버스 561번 범일운수 버스를 탑승하여 출퇴근 및 이동하였다는 진술이 있어서 CCTV 및 동선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매뉴얼에 의한 비상운행 계획입니다. 서울시 버스 분야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은 확진 환자 발생 시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24시간 폐쇄하고 소독을 강화 실시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및 접촉자는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해당 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 차량 폐쇄하여 전체 차량 운행이 불가 시에 인근 버스 회사의 차량 및 인력을 활용하여 평시 대비 운행률 70%를 유지하면서 3일간 노선을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운수업체 차량 투입 및 운행 개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전세버스를 활용해 노선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대응책입니다.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는 6개 업체 10개 노선이며 사전 조치 사항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배부하고 운수업체 관계자와 차량 지원 협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선별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확진자 발생 시에 전 노선 운행률 70% 유지 범위 내에서 타 노선의 가용 차량을 통하여 비상운행 차량 투입 전까지는 구 행정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하여서 운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 비상 가용 차량은 총 11대로 행정지원과에 45인승 대형 1대, 38인승, 32인승 중형 2대,
9인승, 10인승 소형 2대 등 5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35인승 문화체육센터 서틀버스 5대와 어르신 장애인과의 중형 29인승 1대입니다. 총 운행 대수 중에 70% 운행률을 유지하며 마을버스 업체별 지원 가능 차량은 금천 01번 6대, 금천 01-1번 1대, 금천 03번 5대, 금천 04번 2대, 금천 05번 3대, 금천 07번 3대, 금천 06번 3대, 금천 08번 2대입니다. 운수종사자 확진으로 차고지 폐쇄 시 협조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체 차량 내 직원 탑승 및 미경유 정류장에 대한 직원을 배치해서 노선을 안내에 협조해 주시고, 홍보지시설과에서는 운행 중단 및 대체 운행 관련 홈페이지 및 SNS 게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장애인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용 차량 배차 및 운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은 다음은 우리구 안양천 둔치를 찾는 주민에 대한 홍보 대책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울 윤중로와 석촌호수, 벚꽃길이 당분간 폐쇄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벚꽃 개화 시기를 맞아 벚꽃을 구경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안양천 둔치를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휴일에도 안양천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벚꽃 구경과 운동을 위해 안양천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안양천변 체육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폐쇄하였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구, 족구 등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하기에 담당 부서에서 순찰을 강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를 홍보하고 안양천변 시설 관리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방문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홍보 현수막을 안양천 주요 지점 10개소에 개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2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 방호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휴관 조치 등 주요 시설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총괄 및 직원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대책본부는 아까 총괄 보고에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체제 대응 및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현재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자가격리자 전담반 근무 명령 및 보강 명령을 계속 지금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가족국에서도 인력 지원을 하셨듯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력 소요들이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근무 명령을 하고 있고 또 보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근무 조치 명령은 보시는 바와 같고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지금 수시로 복무 지침은 6판, 코로나 대응 지침은 7-1판까지 계속 강화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사무소나 관련 부서에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스 내용은 이미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4월 5일까지 15일간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 전문 휴관 조치 및 최소 운영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공공기관, 교육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 등 87개소가 있는데 원칙은 상황 종료 시까지 전면 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되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천구청 구내식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휴무일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직원들 안전을 위해 또 청사가 뚫리면 직원들이 뚫렸을 때는 우리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직원들 안전도 중요해서 식당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국별 배식 시간을 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입니다. 지하 1, 2층 승강기 미운행 및 비상계단 이용, 청사 방문 시 반드시 지상 1층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사 방역은 어제까지 5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동별로 400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원했고요. 동별로 현재 직능단체증,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자체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 단체별, 또 시설별로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약 시설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구청 청사와 동청사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을 부착했고 통합 민원실 내 민원 창구 및 안내 데스크 등에 투명 아크릴을 설치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육생, 신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 시설은 폐쇄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신도하고 교육생은 관리는 지난 3월 12일 1일 보고 후에 종료를 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 27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교회가 집회를 좀 하고 있는데 1차는 지난 주일, 2차는 어제 해서 2차에 거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지난주에는 61개소를 점검했는데 한 군데가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제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통보를 했고요. 어제 2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22개소 중에 1개소는 예배를 중단했고 1개소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PC방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요소 사전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PC방,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4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및 점검, 관리, 안내 등 3월 17일까지 1차 완료했고 2차는 3월 23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2차에 거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손소독제 배부, 업주들의 사업장 자체 소독 독려,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 배부 및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은 관련 부서에서 좀 수시로 돌면서 또 여기는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 관련해서 점직원 잠시멈춤 동료를 위한 특별 복무 지침을 시달했고 주말에 필요 인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취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치 사항으로는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한 마스크 나눔 자원봉사 캠페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계 전철역 주요 출입구에 및 우리 금천구청 1층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청장님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자추첨에 의해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4월 1일부터 근무 3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한 2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실 보호 가림막을 지금 통합민원실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보호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고 복지 상담 창구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학구 인력 지원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좀 내려왔는데 14일간 1일 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25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채용 방법은 약국 소재 동주민센터라든가 약사회 등에서 근무자를 추천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보건용 마스크가 원래는 1년 이제 코로나를 예상하지 않고 1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었는데 확보 물량이 다 소진돼서 직원들이 좀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마스크 지급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해서 직원들에게도 마스크를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오늘부터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금천 구민 또는 공무원이면 무조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 아이디어, 지역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정 방안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 금천 1번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응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기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0년 융자 신청 예비 업체 중 우선순위 순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등록을 필요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분 중 1.5% 초과 금리에 대해 최대 1% 이자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 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 보증 지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에서 3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45억 원을 한도로 무담보, 저신용 등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신청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합니다. 소비자는 당초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여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다시 상품권으로 반환되며 아울러 1만 원 이상 상품권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의 응모 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경품도 증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되돌아가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발굴 및 배치입니다. 2020년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을 통해 총 100명을 추가로 채용해 구청 4개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지원하여 코로나19 지원 인력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환경부에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30억 9천만 원 상당의 구입 편성이 필요하며
이번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자료로 가름하고 41쪽부터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해서 우리 구 발생 현황과 대응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관련해서 서울시 환자 발생 현황은 3월 29일 10시 기준으로 해서 총 22명입니다. 그중 우리 구 발생이 7명입니다. 그 우리 구 발생은 연번 6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 및 처소 관리자로서 3월 22일 구로 만민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그 확진자의 우리 구 접촉 의심자로 그 3월 22일 예배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 22명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22명 모두 검체를 하여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고 대책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7번은 3월 25일 확진 판정되신 분인데 가산동 SK 트윈타워 B동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사무실 회사 동료 11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이 중 1명은 부평 거주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이 중 우리 구 주민은 1명입니다. 그 외에 5층 근무자 49명에 대해서도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전원 검체하여서 모두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다음 확진자 9번에서 12번까지는 어제 3월 29일 확진 판정되신 일가족 남매로서 독산 4동의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제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그중 11번과 12번은 가산동 하이힐 복합 건물 내 콜센터 직원으로서 3월 22일 구로 만민교회 방문 후에 23일부터 27일까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제 바로 해당 콜센터는 소독 후 폐쇄 조치하였고 해당 콜센터 직원 총 인원 78명에 대해서 전원 자가격리 및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78명에 대해서 검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검체 결과에 따라서 콜센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번에서 12번 동선 관련해서는 어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확진자 진술에 따라서 1차로 동선 파악 및 홍보 디지털과에서 동선 공개를 하였습니다. 추후 교통카드 그리고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정확한 동선 파악 후에 추가로 다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입국자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유럽 등 미국 해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모바일 자기 진단 앱을 통한 관리 그리고 입국 후 14일간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더욱 강화해서 유럽, 미국뿐 아니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구 입국자는 총 15명이고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1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외 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건소 앞에 별도 대기실,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입국자 대상 검체 또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양병원 간병인 신규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진료소 운영 강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그리고 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숙칭 및 사회적 거리 실천 집중 홍보, 그리고 취약지역지 및 우리구 확진자 동선뿐 아니라 타구 확진자 우리구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 그리고 관련 부서와 함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동선 파악 및 동선 공개를 통해서 우리구의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전 부서가 이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것 같은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7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3월 21일자의 기록을 보면은 30만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8일 사이에 40만이 늘었거든요. 2배 이상. 일주일 사이에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70만이 넘었는데 사망도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만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3만 3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이 감염병의 역사를 보면은 최근에 5년 전에 2015년에 메르스가 이제 창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 상당히 그 위기 상황까지 우리가 가서 총력 대응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메르스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186명밖에 안 돼요. 사망은 38명. 그러니까 굉장히 확진자도 적었는데도 그때 굉장히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다시 살펴보니까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확진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거의 8개월 가까이 이렇게 했었고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게 또 14개월간이나 이렇게 오래 끌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때는 워낙 14개월 통계니까 지금하고는 좀 같이 이제 기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163만 명이 전염이 됐습니다. 확진이 됐는데 사망자가 18,000명. 사망자만으로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고 지금 무서운 겁니다. 벌써 3만 3천 명 사망했거든요. 근데 신종플루는 163만 명이 감염됐다고는 하지만 14개월 동안에 사망자가 이거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18,000명.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이 사망자도 굉장히 많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염률이 엄청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지금 40만이 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 통계 예전에 스페인 독감 100년 전에 그거 외에는 이렇게 높은 이게 무서운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앞으로도 끝날 것 같은 생각은 지금 할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종플루 예를 보면 내년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염병이 지금 5년에 한 번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화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15년에 발생하고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010년이라고 치면 2010년, 2015년, 2020년 지금 5년 만에 정확하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위력이 지금 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 치료제라든지 뭐 예방 백신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개발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행정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 반드시 5년 후, 1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말 충실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백서를 지금부터 우리가 감염병 대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백서를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만은 이게 사태가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백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백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왜냐하면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원위치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료조차 없습니다. 다 사장이 돼버리고 그냥 담당자 한 명이 그냥 대충 있던 자료를 갖다가 그냥 모아서 아무 어떤 체계적인 것도 없이 뭐 자료도 그냥 있는 거 그냥 모아서 형식적으로 그냥 내고 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교훈이랄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백서를 지금부터 작성을 한다. 이게 1년이 갈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백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든 전담 부서든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서를 만들 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좋을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백서 관련해 가지고 작성을 잘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우수한 인력도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우리 금천구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가장 충실한 그런 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서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료가 충실해야 됩니다. 자료가 이제 각종 이제 우리 문서 상의 어떤 자료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 수준에서는 현장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사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충실하게 다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백서 담당자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모든 전 직원이 자기 맡은 업무에 관련된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곳곳에 우리 청사만 해도 우리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선별진료소 사진이라든지 선별진료 받는 모습이라든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거, 식당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국 배부하는 모습들 뭐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둘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 또 소득 기본 재난 소득 지원할 때 보면은 그때 또 어떻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정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록들을 모든 직원들은 충실하게 채증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문서를 기록하고 아니면 자기 본인이 느꼈던 스토리를 적든지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을 거예요. 아쉬웠던 점, 뭐 개선해야 될 점들 아마 직원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부분들을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간에 동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백서 작업이.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담 부서 내지 직원 그리고 각종 우리 기록물들의 생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전담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백서 발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PDF 파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요새 좋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이 검색어만 하면은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5년 후에 3년 후에 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우리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백서 발간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우리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이제 보고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금천구가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적인 관리가 되어 왔는데 지난 주말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교회나 긴급 위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대로 일단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 상황들이 없도록 철저한 동선관리 또 자가 격리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지 우리 주변 사회 우리 금천구 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운동 캠페인이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했던 단순한 현수막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상징적인 상징물들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안양천이나 주요 벚꽃거리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정부의 방침과 서울시 방침이 나오는 대로 이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련 준비사항 또 주민 불편에 대한 철저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잘 점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이 감염병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 문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금천구에서부터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센터가 이제는 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이제 평상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염병도 그러한 차원으로 관리돼야 되고 예방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염병 예방관리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구성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평상시에는 교육도 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활동도 하면서 또 우리 관내 보건 의료 사회 보건 의료인들과 함께 협업체계도 구축을 평상시에 해나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대안 체계로 이렇게 좀 변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면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적인 이런 행정체제 개편, 행정체제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직원 모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또 자세를 갖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보듬는 그런 우리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도 차근차근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선거 준비 상황들 점검했습니다만은 앞으로 12일 후면은 사전 투표도 이루어집니다. 4월 10일부터 사전 투표도 있고요. 본 투표는 이제 4월 15일 날 이루어지지만은 그래서 불과 10여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차원으로 시기를 가늠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 사무를 준비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 대비해서 철저하게 또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선거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같이 일심단결해서 협력해서 우리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점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